자, 디지털 로직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로직 게이트니까 AND 게이트, OR 게이트, 뭐 인버터, 그 다음에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의 입력단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 들어가 있는 회로만 갖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두 개 있는 VIF OR 게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이 여기 들어가는 V1하고 V2가 들어가고요. 이 단자에서 출력 전압 V0를 끄집어낼 때 우리가 이제 로직 게이트로 사용하는 거니까 뭐 2.5V, 3V 이런 개념이 아니고 레벨이 전압으로 봤을 때 하이 레벨이냐 로 레벨이냐. 그러니까 컴퓨터로 봐서는 1이냐 제로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는 것은 1 아니면 제로가 들어가거든요. 이진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갖다 정기적 신호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전압이 높다, 낮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이 볼테이지가 들어가느냐, 로우 볼테이지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하이 볼테이지가 들어가면 우리는 로직으로 봐서는 1로 보는 거고요. 전압이 낮은 게 들어가서 로우 볼테이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제로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입력 V1과 V2에 하이냐 로우냐가 들어갔을 때 출력 전압이 하이가 되는지가 로우가 되는지를 정확히 한번 따져보겠어요. 그래서 진리표를 보면은 입력이 V1, V2가 되고 출력이 V0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로, 하이, 하이, 로, 하이, 하이. 자, V1하고 V2가 똑같이 로라는 전압, 낮은 전압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로 볼테이지가 하이 볼테이지가 보통의 경우 5V를 간주하고 로 볼테이지는 0V를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V1도 로 볼테이지가 들어가고 V2도 로 볼테이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D1하고 D2가 오프가 되는 겁니다. 왜? 제로니까. 따라서 출력 전압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R에 걸리는 전압이 0V가 돼서 출력도 로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이가 되면은 V1이 하이가 되든 V2가 하이가 되면은 그 하이가 받는 쪽의 다이오드는 ON이 됩니다. 왜? 하이 볼테이지고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하이 볼테이지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를 거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ON이 되면 다이오드가 하이 볼테이지가 그대로 출력에 연결되는 택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하이가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이면은 하이가 되고 둘 다 하이 되면 당연히 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표가 OR 게이트의 진리표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갖다가 우리는 OR 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략적으로는 OR 게이트처럼 동작을 했는데 실제 전압이 진짜 5V 들어가면은 출력이 5V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하이 볼테이지라도 5V가 될 수도 있고 뭐 4.5V도 될 수가 있고 4V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로우 볼테이지가 그래도 0V가 될 수가 있고 뭐 0.5V 이런 식으로 레벨이 어떤 특정 전압이 아니고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은 우리가 하이 볼테이지라 해서 5V 인가하고 로우 볼테이지라고 해서 0V를 인가했을 때 출력 전압이 진짜로 로우 0V가 나오고 하이가 5V가 나오는지를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이오드 특성을 갖다가 규정을 해야 되니까 저항의 크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저항은 없고 다이오드의 특성을 갖다 어떻게 두느냐면 V 감마만 두겠어요. 특성을 V 감마를 갖다가 0.7V로 두고 다이오드의 저항은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저항까지 고려를 뭐 해도 괜찮겠죠. 하면 좀 더 복잡한 거니까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항 RD를 100ohm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보통 다는 저항은 한 4.7kΩ짜리 저항을 주로 많이 답니다. 다니까 일단 R을 4.7kΩ이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V1도 제로고 V2도 제로임. 로 볼테이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문제를 풀 필요도 없이 출력 전압은 0이 됩니다. 그 이유는 V1도 0V 들어가고 V2도 0V 들어가면은 저 회로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가되는 전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고 모든 포인트의 전압도 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올 제로니까. 따라서 얘는 풀 이유도 없이 그냥 V0가 제로가 됩니다. 정의스러운 학생은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이 다 D1이 ON이냐 OFF냐 이렇게 가정을 놓고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V1은 0V가 들어가고 V2가 5V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D1이라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에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5V라는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여기가 D1, D2. 자, 이와 같은 경우는 D1하고 D2를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냐라고 가정을 두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경우를 둘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경우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번째 답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첫 번째 계산에 딱 맞아 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 먼저 딱 보고 가정을 할 때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제로로 가정을 둬요. 가정을 하고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V 감마보다 커지면은 다이오드가 ON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V 감마보다 적어지면은 OFF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99% 이상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개의 다이오드가 있을 때 일단 다이오드의 전류가 안 흐른다고 봐. 그러고 나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추적을 하라고. 다이오드의 전류가 안 흐르면요, 회로도 굉장히 간편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 회로에 전류가 안 흐르면 저항이라는 소자라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일 거니까. 그래서 회로가 굉장히 간편하게 풀이가 되는 거니까 이 다이오드 상태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면은 당연히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죠. 안 흐르니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없으니까 V0는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고 VD는 보니까 제로에서 제로 살이니까 D1에 걸리는 전압은 0V. 얘는 5V, 얘는 0V니까 얘는 걸리는 전압이 5V. 따라서 얘는 V 감마보다 적고 얘는 V 감마보다 크니까 D1은 OFF고 D2는 ON이라고 가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고 풀고 답이 가정을 맞아하면 답이 끝나는 거예요. 계산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괜히 딴 데 가서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D1을 OFF로 두고 D1은 ON이라고 두고 이해를 풉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건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다이오드 D1에 걸리는 전압은 0.7V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면 되고 다이오드 2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등가 회로를 그리면 D1은 오픈 서킷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D2는 5V라는 전압이 인가돼서 100ohm이라는 RD라는 저항을 거쳐서 0.7V 되는 V 감마를 거쳐서 두 개가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7kohm의 저항을 거쳐서 출력 전압 V0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D1,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D2가 됩니다. 이거는 끊어졌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루퍼 방식을 씌울 수 있고 ID1이 이렇게 4.7km에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루퍼 방정식을 구하면 인가되는 전압 5V는 100ohm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0.7V 플러스 4.7kohm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ID2를 구하면 4.7kg 더하기 0.1kg 분의 5V 마이너스 0.7V 4.8kg 분의 4.3V 그 다음에 출력전압 V0는 여기 나온 출력전압은 4.7kg 흐르는 전압이니까 4.7kg 곱하기 4.8kg 분의 4.3V 4.3V보다 조금 작아지겠네요. 한 4.2V 정도 된다.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VD1을 구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0V 마이너스 V0입니다. 그래서 V0가 4.2V 나오니까 4.2V. 제로보다 적고. ID는 구하니까 제로보다 크다. 따라서 가정이 성립합니다. 가정이 성립하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입력이 0V가 들어갈 때는 얘 진리표처럼 로로 들어가니까 0V 돼서 로가 됐는데 V1이 로가 들어가고 V2가 하이가 들어갔을 때는 출력 전압이 하이 5V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4.2V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5V는 안 되지만 5V 근방에 있는 수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는 전압보다는 한 0.8V 정도 떨어져서 출력에 내보내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V1이 5V고 V2가 0V인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회로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D1에 5V가 들어가고 D2에 그라운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7km에 나오는 전압 V0인데 이 회로하고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는 출력이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정확하게 얘를 풀라고 넘어야 돼요. 얘가 D1 오프고 D2 on이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고 이 회로에서는 D1이 on이고 D2가 오프라고 두고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거 두 개 또 바꾸는 거거든. 똑같은 답이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V1이 0V고 V2가 5V일 때의 결과를 V1이 5V고 V2가 0V도 똑같이 얻어지는 거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4.2V가 나왔으면 얘도 4.2V가 나올 것이다. 이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V1도 5V고 V2도 5V가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D1에 5V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2에도 5V가 들어가고 (4.7kg에) V0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 그라운드고 요즘에 전압이 5V고 요즘에 전압이 5V니까 연결해도 무방하죠. 그쵸? 같은 전압 길이는 회로에서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5V, 5V하고 병렬 회로 하면은 5V 하나 더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굳이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보면은 D1하고 D2하고 걸리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병렬 회로에. 그쵸? 그래서 D1이 on이면 D2도 on이고 D1이 off면 D2도 off예요. 그쵸?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전압이 인가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이오드의 전류가 안 흐른다고 보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얘는 5V고 얘는 0V니까 V 감마보다 큰 전압이 걸려요. 그쵸? 그래서 가정을 하기를 D1과 D2가 모두 다 on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ID1도 양이 되어야 되고 ID2도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가 회로를 그리면 5V에다가 4.7kg
왜 V0 여기가 100옴 0.7V 0.7V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루퍼 방식을 풀라 그러면은 일로 흐르는 전류가 ID1, 일로 흐르는 전류가 ID2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안쪽으로 루퍼 방식, 요 안에 루퍼 방식 두 개를 구해가 ID1 갖고 하고 ID2 갖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얘 두 개가 병렬이면서 구조가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쪽으로 오면은 어떤 저항이라는 거하고 V라는 전압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케이스의 회로가 똑같은 회로가 N개가 달려 있다. 그랬을 때 요점하고 끊어서 들다 본 테브란 등가 회로를 건치면요. V50가 얼마 나오냐 하면은 V가 나옵니다. 그쵸? 오픈 시켜버리면은 모든 저항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고 여기에 전압도 동일합니다. 그죠? 그라운드에 비해서 전부 다 V만큼 높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리고 모든 전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 이 점에서 KCL 쓰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전류가 제로입니다. 그 말은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니까 걸리는 전압이 V밖에는 안 돼요. 그게 V50입니다. 그 다음에 RTH를 구하면 모든 전압원을 제거하게 되면 R이 N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을 갖다가 N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은 이와 같은 회로의 등가 회로는 그냥 V라는 전압원 한 개하고 저항값만 N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저항이 100옴으로 갖고 전압이 0.7V니까 두 개 있는 케이스니까 얘를 등가로 꽂히면 똑같은 0.7V 하나에다가 저항은 2분의 1로 줄면 되죠. 따라서 이 회로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4.7kΩ) 여기가 뭡니까? 0.7V, 여기가 50Ω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ID1하고 ID2는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뭐를 구해야 되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 I0를 먼저 구해요. 여기 I0는 여기 흐르는 전류 I0와 같아요. 왜? 여기만 바뀌었으니까. 바뀐 부위 밖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로 구할 수가 있는데 I0는 4.75kV분의 4.3V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V0도 같을 거니까 V0는 4.7 곱하기 4.75분의 4.3V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약 아까보다는 조금 더 클 거예요. 4.3 여기에 4.8이 있고 8이었고 이제 7호니까 그래서 뭐 4.25V 정도는 됩니다. 이걸로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회로에서 보면은 위에 흐르는 전류하고 밑에 흐르는 전류 회로 자체가 똑같은 구조니까 똑같은 전압이 인가되었고 똑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전류가 흐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D는 뭐가 되었냐면 두 배의 ID1이 돼요. 그리고 I0 그죠? I0는 이 I0를 보니까 양이니까 얘도 양이에요. 따라서 ID1이 양이고 ID1하고 ID2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ID2도 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성립해요. 그래서 구한 이 답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압이 4.25 아까보다는 조금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5V까지는 안 간다. 자, 그래서 진리표를 보면 이와 같은 회로를 꾸며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요.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가 진리표로 보면은 거의 OR 게이트하고 같은데 전압의 레벨로 따지보니까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한 0.75 정도 또는 0.8V 정도 다운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고요. 이런 게이트를 갖고 여러 단을 회로를 꾸몄어. 그래서 OR 게이트니까 이렇게 OR 게이트 뿐이고 얘는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또 새로운 OR 게이트에 그라운드 연결하고. 자, 그래서 여기가 하이 5V를 인가하면은 로직으로 보면은 1제로를 OR 게이트 하니까 1이 되고 1제로를 OR 게이트 하니까 또 1이 되고 1제로를 하니까 계속 1이 나와야 되죠. 진짜? 그래서 최종적으로 5V 들어갔으니까 5V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게이트로 만약에 이 OR 게이트를 구성했다면 5V 들어가면 몇 볼트? 4.2V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치면 3.4V가 되고 그 다음에 거치면 2.6V가 되고 그 다음 거치면 1.8V가 됩니다. 1.8V 글쎄 하이라고 보기가 껄끄럽다. 그러면은 이게 한 4단 정도 가니까 하이에서 로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로직이 정상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만 갖고는 OR 게이트를 구성할 수가 없고 이 회로에다가 뭘 해줬냐면 0.8V가 다운됐으면 다시 업하는 기능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OR 게이트를 써서 0.8V 떨어졌으면 다음 단에서 들어가기 전에 자체 내에서 0.8V를 업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은 인버터라는 회로를 달면 됩니다. 그래서 OR 게이트 다음 단에는 바로 출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버터를 거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버터라는 회로가 0.8V를 보상을 해줍니다. 3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버터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하면은 왜 보상이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하여튼 인버터를 달아서 0.8V 떨어지는 것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이트를 만들면은 OR 게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OR 게이트 플러스 인버터를 만들어요. 이게 기본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노아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도 공부를 할 건데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엔드 게이트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레벨 시프트가 필요한 거니까 또 인버터를 또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엔드 게이트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낸드 게이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에서는 기본 게이트가 엔드 게이트와 OR 게이트지만 회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간단한 회로는 하면은 낸드 게이트하고 노아 게이트입니다. 그러면 회로적으로 엔드 게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낸드 게이트 다음 달에 인버터를 달아서 만들어주는 게 엔드 게이트예요. 저게 OR 게이트가 아니고 저 회로에다가 인버터 2개를 달아야 OR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실제 OR 게이트는 그런 식으로 로직이 꾸며져 있다. 그러니까 이 회로는 뭐냐 하면은 2인풋 OR 게이트가 아니고 2인풋 OR 게이트의 입력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다음에 이제 뒷단에 뭔가가 달려서 보상 회로가 달려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